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8일 오후 9시 43분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짜증스럽지만은 안보 환경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미일 동맹이라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정권 교체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안보를 잘하면은 사실은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박합니다. 적어도 50%는 넘어야 합니다. 특히 한미일 합동 해상 훈련을 동해에서 이틀 뒤에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가장 싫어했던 것이 북한, 중국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니까 한일 관계도 이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고 있고, 그것과는 별도로 군사협력은 지금 복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제대로 유지되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발 뻗고 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안보만 튼튼하면은 정치가 저렇게 시끄러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달 30일 이틀 뒤입니다.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안 의원은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끝난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 잠수함 대응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안 의원의 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걸로 봐서 이게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해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합동 훈련이 동해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20척이 넘고 항공기가 110대나 동원되는 아주 대규모 훈련입니다. 만약 안 의원이 밝힌 대로 한미일 3국이 공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한다면 2017년 4월 3일 이후 5년여 만입니다. 2017년 4월 3일이라고 하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돼서 물러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으면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 때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사흘간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안 의원은 비록 예정된 훈련 장소가 한국 작전구역 바깥이기는 하지만은 독도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안규백 의원의 국가 간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핵이 없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도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면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한국, 미국, 일본까지 손을 합쳐서 막겠다는 건데 여기에 왜 시비를 겁니까? 참고로 일본 해상자위대라고 하면은 무슨 경찰 비슷하게, 해경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해상자위대는 대단합니다.
그 실력이 그리고 장비가 대단합니다. 특히 일본은 잠수함을 식별하고 잠수함을 공격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대잠 초계기가 우리보다 대수가 한 10배 더 많았는데 뭐 그 뒤에 제가 상황이 좀 한 10년 전은 그랬습니다. 이런 일본과 미국을 매개로 해 가지고 같이 훈련을 하면은 우리가 갖지 못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는 그냥 무시하는 게 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30분 만나서 원칙적으로 관계 개선에 합의한 거 잘 된 겁니다. 지금 징용공 대상 문제로는 이게 한국과 일본이 모여도 국내 사정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계속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가능한 부분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즉 군사적 협력 관계입니다. 한미일 군사적 협력 관계가 재개되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가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든지 뭐 잘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심은 한미일 군사 공조, 한미일 동맹 관계를 복원시키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적으므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훈련과 실전은 그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훈련의 연장선상이 실전입니다. 특히 미국은 훈련되지 않는 병력은 전장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완전히 실전 차원에서 합니다. 예컨대 어떤 제101 공수 사단에서 훈련을 하다가 강풍에 휘말려 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 사병이 7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단장은 그 다음날 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먼저 뛰어내려 가지고 이 강풍에 과연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더니 이 바람에는 곤란하겠다 해 가지고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훈련을 중요시하느냐. 그런데 2018년 6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만나더니 느닷없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반발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양해도 받지 않고, 그러나 속으로 박수를 쳤죠. 왜냐, 이게 김정은 도와주는 거니까. 문재인은 김정은 도와주는 일만 한 사람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김정은 도와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문재인이가 시진핑에게 약속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훈련이 되면은 한국, 미국, 일본의 장교들이 하나의 시스템적 협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이거 굉장히 복잡하니까 여러 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권투 시합 할 때 권투 선수들이 그 몇 달 전부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 위에 딱 올라가면은 펀치 나오는 게 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돼야 그게 전쟁이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같으면 훈련을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을.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을 지난 5년 동안 중단시켰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범죄입니다. 그만큼 한미 공동 대응 능력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만약 계속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저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한 번 더 당선되었다 하면은 정말 주한미군 철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하늘이 돋고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3월 9일 정권 교체를 해 놓으니까 이런 한미일 군사 연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자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설명을 합니다. 6.25 때 일본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항복했을지 모릅니다. 일본에 그때 미군이 있었습니다. 그 미군이 한국에 투입된 것 아닙니까? 6.25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24사단은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느냐?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57,000명의 미 해군, 공군, 해병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은 맨 먼저 달려올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유엔군 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을 복원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